변호사님, 세상이 네. 참 흉흉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밖에 봐서 잘 모르는데 내란죄니 뭐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느니 사람들이 함부로 막 대통령을 잡아넣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뭔가 법을 어겼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탄핵까지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 네. 어떻게 보면 성숙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란죄나 이런 국가 혼란 상황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채널 들어가서 이 영상 볼 때 사람들 하고 싶은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VIP 내란 맞다.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사형해야 된다. 를 말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게 무슨 내란이냐, 반공 세력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둘 중에 하나를 뭔가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둘 중에 하나의 편을 들어서 지금 제가 뭐 정치 채널이면야 뭐 이쪽 분이 맞든 뭐 저쪽 분이 맞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고 이 채널을 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법률적 지식을 말하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알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 내란이라는 법 있잖아요. 이 내란죄, 형법상 있는 이 내란죄라는 거는 뭐 제가 나름대로 또 서울대 로스쿨 나와서 공부 많이 해봤지만 이거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형법 교과서에 있어요. 그리고 저도 다 배웠죠. 관련된 판례도 외우고 시험도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뭐 강간이나 이런 죄들은 정말 판례가 많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법리 해석이 너무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진짜 막 토시 하나 틀지 않고 외우고 그러는데, 내란? 뭐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뭐 깊이 있게 나오는지를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이 파트 그냥 버려도 된다라고 하고 죄가 뭐 내용이 뭔지도 그냥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이제 변호사 된 지 좀 세월이 됐다 보니까 제가 사건을 맨날 하는 부분이야 최신 판례도 업데이트하고 그러는데, 내란 사건이 매년 일어나진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물가물해진 게 있어요. 이렇게 또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겠지, 요건이 있구나, 내란 처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와서 저도 좀 이런 부분을 다시 리마인드 해보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VIP 지금 내란 수괴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란죄가 네.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가요? 뭐 판결을 내려 이렇게 막 그쵸. 압박을 하는데 그렇게 뭐 심각한 범죄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 내란이라는 죄 자체는요, 그러니까 뭐 성립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정말 엄청나게 심각하고 무서운 범죄예요. 옛날 말로는 뭐 반역이에요. 역적 있잖아요. 사극 보면은 저 역적놈이 그거 있잖아요. 삼족을 멸한다 할 때 그게 내란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은 군대를 동원하거나 합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의 정부를 뺏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이런 걸 내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데타 일으켰다, 이 나라를 뺏으려고 한다, 뭐 반란이다, 이런 거를 이제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란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데, 내란 수괴, 내란을 전두지휘한 제일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나쁜 사람은 우리 법정형이 형법에서 뭐라 하냐면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라고 합니다. 사형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애초에 이게 사형까지도 가능하다가 아니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예요. 이걸 뭐 다운한다고 해도 몇십 년 징역인 거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국가 권력이 도저히 용서를 못 하겠다, 이런 죄가 내란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VIP를 체포를 한 해 만에 뭐 체포는 되셨죠. 이런 게 가능한 것도 이 내란죄라는 죄 외에 이제 대부분의 죄들은 대통령으로 계시는 기간 동안에는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 어떤 특권이 있어요. 왜냐면은 나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소하다고 하면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 때문에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나란 일을 못 하고 있으면은, 어떤 국정 운영을 못하면은 또 국민들에게 피해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뭐 대통령 퇴임하고 체포를 한다, 아니면은 뭐 수사 자체는 수사대로 하는 거고 구속까지는 안 한다, 이런 건데, 이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이 내란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 사람을 당장 체포를 하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내란이라는 죄는 정말 무섭고 큰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금 이 영상이나 제 채널에 그래서 뭐 내란죄 성립하는 거나 안 하는 거냐, 뭐 체포 잘한 거냐 안 한 거냐 막 이런 거 좀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제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 거고, 다만 이건 법률적 이슈가 있으니까 뭐 제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권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변호사님, 방금 내 의뢰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VIP가 의뢰를 했어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VIP께서 저한테 만약에 의뢰를 하신다.
사실 이 질문이요, 로스쿨 입시할 때 면접에서 물어본 단골 질문과 비슷해요. 기출 변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로스쿨 면접에서 그 교수님이나 뭐 변호사분이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만약에 뭐 사람을 막 엄청나게 학살한 너무 나쁜 놈이 당신한테 수십억 원을 주면서 변호해달라고 하면 변호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제 학생이 수십억을 준다고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난리가 났다.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람 변호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죠. 변호사가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을 변호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VF가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을 변호할 수가 있느냐 뭐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제 철학입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이분이 정말 뭐 그런 큰 잘못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판을 받고 유죄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분은 일단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 거지 나쁜 사람은 아직 아닌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분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내란을 했다고 했을 때 뭐 국회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뭐 지시를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안 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는 당연히 뭐 응당한 처벌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안 하신 행위에 대해서도 또 처벌을 받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잘못한 만큼 만약 잘못했다면은 처벌을 받도록 변호하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보다 더 크게 처벌받는 것도 정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도록 변호사 입장에서 잘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은 또 어떤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뭐 사람을 막 때리고 해가지고 뭐 위법하게 수사해서 만든 그런 증거예요. 그런 거는 법정에서 어떤 증거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쓸 수가 없거든요. 유죄의 증거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이 사람이 무죄를 받게 한다, 아니면 처벌을 덜 받게 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법 질서라는 측면에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측면들을 봤을 때 물론 저한테 뭐 수십억 원을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것과 떠나서 저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VIP든 아니면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 또 뭐 지금 그러신 분이든 저는 그 누구를 가리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정말 싫어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손깍지를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주시면은 당연히 맡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어떤 변호를 할 예정입니다. 내란에 대해서 정말 긴 얘기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막 댓글 삭제하고 뭐 나 욕하네 막 바로 명예훼손 고소 막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뭐 의견이 다르신 게 있거나 이런 부분 더 궁금하다 이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체크하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무법인 심의 대표 변호사 심포도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심준섭 변호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